SK 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괜찮게 끝났습니다. 실적이 아주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주 환원도 괜찮게 나왔고요. 역대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 추정치 상회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연락에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나스닥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재밌는 게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노란색 선이 20선이고요. 이 위에 있는 초록색 선이 60선입니다. 따라서 20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60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골든 크로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차트가 이 위에 올라가는 데를 타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 시도까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조금 이제 걸리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스킵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SK 하이닉스 힘 좀 내자라고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HBM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젠슨항까지 해가지고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가가 지금 세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미국 국채 금리가 반등을 했다, 이런 부분들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니죠, 금리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PC 물가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소폭 웃돌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어라 싶었는데, 경기 둔화 신호, 이게 조금 걸립니다. 솔직히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다시 살려야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쪽으로 다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일단 미국의 10년 뒤, 30년 뒤에 대한 채권을 매수를 안 한다라는 거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를 또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지금 달러 약세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침에 갑자기, 저도 이 뉴스 보고 놀라긴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동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지금 기준금리 차이를 본다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한 단계 가까워졌죠. 지금 미국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에서 한 발짝 먼저 움직였다라고 했었을 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부동산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침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ETF랑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미 이미지를 한번 망가뜨렸기 때문에 과연 그 돈이 넘어올 수 있을까? 아니라면은 미국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의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이 돈을 풀게 되면은 그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기준금리 상승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금 이렇게 한 발짝 먼저 인상을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엔비디아처럼 거대한 일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까지는 확인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9월 달에 FOMC가 있다라는 게 좀 걸리긴 하는데, 그 전에 바로 다음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새롭게 취임한 케빈 어시가 잭슨홀 심포지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뭐 헛소리 같은 거 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먼저 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후에 올 것이냐. 솔직히 지금 차트를 본다 그랬을 때는 SK 하이닉스 차트 지금 이쁘거든요. 이동평균선의 방향도 상방으로 가고 있고, 나스닥처럼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골든 크로스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리고 젠슨항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준 것처럼, 어쨌든 앞에서 나왔던 뉴스가 또 한번 재탕되는 느낌이긴 하더라도 차트를 살리면서 올라가 준다 그랬을 때 위에 저항선까지, 여기 200만 원 부분까지만이라도 올려준다 그러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타점을 많은 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선방으로 먼저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면서 다시 또 하방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그 지표 때문에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먼저 눌리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번인데요. 눌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다행인 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8월 27일 날에도 65만 주를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연락에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유력하게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동평균선의 자리를 지켜주면 눌렸다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점이 상승을 하는 그 추세를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렇게 신경 쓸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느끼시겠지만 금리 인상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 국가의 자금을 묶든지 풀든지 그걸 결정하는 게 기준금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이슈들이 지금 딱히 없습니다. HBM4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다 없기 때문에, 뭐 베라루빈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발표했던 거 그게 지금 성과가 좋다라는 내용들은 나오면서 HBM4나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SK하이닉스가 새롭게 HBF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계속 풀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뉴스로 빡 하고 나온다 그랬을 때 시장이 와 하고 대응을 딱 해준다 그러면 장대로 올라가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어떤 뉴스와 어떤 시장 분위기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겪으셨죠?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장대 음봉으로 상한가 갔던 날 시가까지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타점 신호는 지금부터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뉴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벤트는 뒤에서 풀어드릴 거지만 어쨌든 일단 여러분들 타점 신호,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든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든 어쨌든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돌아보면은 어쨌든 후회를 남기지 않는 타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돼요.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 제가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요청하는 거는 없습니다. 뭐 돈을 요구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작성을 요구한다라든지 전혀 없는 대신에 아까 전에 요청드렸던 SK하이닉스 힘내자, 가지야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셨습니까? 구독해 주셨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 땡기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전부 다 매도를 했죠. 재밌죠? 전부 다 매도를 한 거로 나오는데 차트가 음봉이 아니야. 십자가봉이잖아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좀 이제 반등의 기조를
밑에서 매수세로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가 220불 이상에서 시작을 해준다. 미국 본장이 시작하게 되면은 그렇게 잡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미국 나스닥이 만약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이는 이 차트가 아니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위에까지 돌파를 해주는 그런 장대 양봉의 캔들로 나와준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상방으로 제가 예상했었던 1번 시나리오가 그래도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까지 해보고는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수급들이나 아니면 차트의 모습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위로 가야 되는 경우에도 박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페이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주식을 하면서 늘어난 거는 의심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SK하이닉스 지금 추세는 좋으니까요.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되 상방에 제한을 둔다라는 마인드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돌파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타점 신호에 우리는 집중을 하면서 뉴스에 집중을 하면서 SK하이닉스의 전략적인 매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다가 이벤트 참여까지 SK하이닉스까지 같이 보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이벤트라고 보내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모르니까 꼭 종목명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급대장이었습니다.